2026년 6월 22일 한국 증시에서 25년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바뀌던 자리가 뒤집혔어요. SK하이닉스가 종가 291만 9천 원, 하루 만에 5.61% 뛰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올랐거든요. 다들 환호해요. 드디어 1등이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걸 하나 짚고 갈게요. 그 1등이 된 단 한 종목이 지금 우리 코스피 전체를 절반 가까이 인질로 붙잡고 있다면요. 그게 안심이 아니라 위험 신호라면요. 1위 됐다고 다 같이 좋아하는데 정작 그게 내 계좌엔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위 교체라는 뉴스를 한 겹 벗겨서 진짜 누가 웃고 누가 위험해지는지 끝까지 파볼게요. 오늘은 모두가 사상 최대 1위 교체라고 흥분하는 SK하이닉스 뉴스를 차분하게 사실로만 뜯어볼게요. 딱 3가지만 가져가세요. 첫째, 25년 만에 1위 교체라는 말의 진짜 정체예요. 이게 완전한 1위가 맞는지부터요. 둘째, 곧 있을 나스닥 상장이 왜 호재이자 동시에 악재인지 그 양면을요. 셋째, 이 환호 속에서 진짜 위험을 떠안는 사람이 누구고 그래서 내 계좌는 오늘 뭘 점검해야 하는지까지요. 정보만 캐고 끝내는 게 아니라 손에 쥘 행동까지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가요.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 정확히 잡을게요. 6월 22일 SK하이닉스 보통주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섰어요. 삼성전자가 2000년 이후 25년 7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내주던 1위 자리를 처음으로 내준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섭게 올라왔을까요? 한마디로 AI 시대의 핵심 부품 HBM 때문이에요. HBM은 일반 메모리를 여러 겹 쌓아 만든 초고속 AI용 메모리인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AI를 돌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에요. 2025년 기준 이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약 60% 안팎을 차지해요. 자료에 따라 57%에서 61%로 잡히는데 어느 쪽이든 시장의 절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 1위예요. AI가 커질수록 가장 크게 버는 회사가 하이닉스라는 뜻이죠.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어요. SK하이닉스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약 340% 올랐어요. 1년도 안 돼 4배에 넘게 뛴 거예요. 100만 원어치를 연초에 샀다면 지금 440만 원이 돼 있다는 얘기니까 상승폭이 정말 가팔라요. 그러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확 올려잡았어요. 한화투자증권은 6월 22일 1리포트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를 기존 163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올렸어요. 한 번에 163%를 상향한 국내 증권사 최고 수준이에요. 6월 19일 종가 276만 4천 원과 비교하면 여기서도 약 55%더 오른다는 계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430만 원이라는 숫자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어떻게 계산됐는지예요. 거기에 핵심이 숨어 있거든요. 계산 원리는 이래요. 앞으로 1년간 주식 한 주가 벌어들일 순이익, 그러니까 선행 EPS를 추정하고 그렇게 적정 PER, 즉 회사가 버는 돈의 몇 배까지 쳐줄지를 곱해서 나와요. 이익 추정에 배수를 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게 왜를 한번 던져볼게요. 똑같이 메모리를 만드는 미국 마이크론은 이 배수, PER의 11배가 넘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겨우 6.6배예요. 더 잘 버는데 왜 반값 딱지가 붙어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과거의 메모리는 호황과 불황이 롤러코스터처럼 오가는 산업이었거든요. 좋을 땐 떼돈을 벌다가 나쁠 땐 적자를 내니까 시장이 어차피 또 꺼질 거잖아 하고 미리 싸게 깎아둔 거예요. 그런데 이 1위 교체 뉴스, 여기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이건 완전한 1위 교체가 아니에요. 헤드라인은 역전이라고 하는데 한 겹 벗기면 얘기가 달라져요. 바로 이 지점부터 진짜예요. 시가총액이 뭔지부터 정확히 할게요. 시총은 주식 한 장 값이 아니라 그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드는 몸값 전체예요. 주계 발행 주식수를 곱한 거죠. 회사의 전체 가격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우리가 흔히 보는 보통주 말고 우선주라는 주식이 따로 있어요. 회사 몸값을 제대로 따지려면 이 우선주까지 다 합쳐야 해요. 보통주만 보고 1위라고 하면 반쪽짜리 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래요. 6월 22일 보통주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섰어요. 시점에 따라 하이닉스 시총이 약 2050조 원으로 잡히는데 이건 삼성전자 보통주의 98% 수준까지 따라붙은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친 전체 몸값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위에요. 그러니까 보통주 기준으로는 역전, 우선주까지 합친 전체 몸값으로는 아직 삼성이 1위.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이걸 굳이 짚을까요? 1위 교체라는 헤드라인만 보고 이제 하이닉스가 완전히 삼성을 넘었다고 받아들이면 그 기대감 하나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숫자의 정체를 알면 흥분이 한 단계 가라앉아요. 다시 반값, 딱지 얘기로 돌아갈게요. 시장이 메모리를 싸게 깎아두던 이유, 어차피 또 불황 와서 적자 날 거잖아였죠. 그런데 이제 그 롤러코스터가 깨졌다는 게 핵심 논리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장기 공급 계약, LTA 때문이에요. 빅테크가 3년에서 5년치 HBM 물량을 미리 계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황이 와도 일정 수준의 이익이 깔리니까 더 이상 적자 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적자 안 나는 안정적인 회사가 됐다면 미국 마이크론처럼 PR을 더 쳐줘야 정상이라는 논리예요. 이 반값 딱지가 떨어지면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거고 430만 원 목표가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엔 숨은 조건이 딱 하나 붙어 있어요. 마이크론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받는다면이라는 조건이요. 그 잣대를 바꿔줄 결정적 사건이 지금 모두가 기다리는 나스닥 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확정된 실적이 아니라 곧 있을 상장과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나스닥 상장 정말 좋기만 한 걸까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용어 하나만 풀게요. 이 미국 상장은 ADR이라는 방식이에요. 한국말로 미국 주식예탁 증서인데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 주식을 미국 은행이 맡아두고 그걸 근거로 미국에서 달러로 사고팔게 만든 일종의 교환권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나스닥 상장은 주가를 위로 쏘는 엔진이면서 동시에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화수예요. 한 사건의 정반대 두 얼굴이 있는 거죠. 먼저 위로 쏘는 힘부터 볼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막혀있던 글로벌 자금의 수도꼭지가 열려요. 미국엔 반도체에만 투자하는 대표 ITF들이 있는데 이 펀드들은 미국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담는 구조라 한국에만 상장된 하이닉스는 담고 싶어도 못 담았어요. 그런데 ADR로 미국 무대에 들어가면 자동 편입은 아니어도 이 글로벌 자금이 접근할 통로 자체가 넓어져요. 둘째, 미국 마이크론과 직접 나란히 서면서 아까 그 반값 딱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생겨요. 6.6배짜리 가격표가 11배짜리 마이크론 옆에 서는 순간 왜 같은 메모리 회사인데 한국권 반값이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셋째, 상장으로 회사에 들어오는 막대한 투자 자금이에요.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전체 주식의 약 2.5%를 새로 찍어내는 신주 발행 시나리오를 거론해요. 지금 주가로 계산하면 최대 40조 원 안팎이 거론되는데 이 4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웬만한 대기업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규모예요. 다만 회사가 공식 확정한 규모나 가격은 아직 없다는 건 분명히 알아둬야 해요. 이 돈으로 용인 반도체 공장이나 HBM 생산 라인에 투자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조건 호재네 싶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엔 주가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화수예요. 첫째,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다예요. 지금 주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있어요. 주식시장의 오래된 격언 그대로예요. 기대감으로 미리 오른 주식은 막상 그 사건이 진짜 확정되는 순간 이제 살 이유가 끝났다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6월 12일 스페이스X 상장 때도 미리 올랐던 관련주들이 상장 전후로 크게 출렁였어요. 둘째,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이에요. 쉽게 풀게요.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나눠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칼을 더 대서 10조각으로 잘라버리면 내 한 조각이 그만큼 작아지잖아요. 그게 희석이에요. 실제로 최대 주주인 SK스퀘어 지분율이 20.5%인데 신주를 2.5%만큼 찍으면 이 지분율이 20% 언저리까지 떨어져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유지해야 해서 찍을수록 하한선에 바짝 다가서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금도 충분한 회사가 굳이 신주를 찍어 기존 주주 몫을 줄이는 건 불리하다고 비판해요. 물론 들어온 돈만큼 자사주를 사서 없애면 희석을 상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서 이건 양쪽 다 열어두고 봐야 해요.
셋째, 물량이 너무 적어서 김이 빠질 위험이에요. 지금 거론되는 ADR 물량은 전체 주식의 2.5%예요. 그런데 미국 큰 펀드들이 담으려면 거래되는 물량이 충분해야 하거든요. 너무 적으면 사고 싶어도 못 담아요. 여기서 통념을 하나 깰게요. 많은 분들이 한국 기업이 미국 가봤자 다 바이 묻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달라요. 포스코, KT,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이 이미 오래전 미국에 ADR을 상장했는데 결과가 통념과 정반대예요. 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본주가 86% 오를 때 미국 ADR은 107% 올랐어요. 우리금융, KT, 포스코도 비슷하게 ADR의 본주보다 더 갔고요. 달러로 거래되니까 글로벌 큰손이 선호한 거예요. 한국 ADR은 다 실패라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성공의 교과서 대만 TSMC를 볼게요. TSMC는 1997년 뉴욕에 ADR을 상장하고 물량을 꾸준히 늘려 지금은 전체 주식의 약 20%가 미국에서 거래돼요. 그 결과 PER이 24.4배예요. 삼성과 하이닉스 합산 6.7배에 거의 4배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 환호 속에서 누가 가장 위험할까요? 답부터 말하면 하이닉스가 더 오를 거란 기대만으로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ITF에 올라탄 개인 투자자예요. 여기에 우리가 꼭 봐야 할 숫자가 있어요.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밝힌 바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종목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몰린 돈이 14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 돈의 약 90%를 개인이 들고 있어요. 14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한 사람당 약 50만 원씩 이 위험한 상품에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그것도 대부분 개인 주머니에서요. 한 종목의 시장 전체가 걸려 있는데 그 베팅의 대부분을 개인이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위험할까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주가를 2배로 따라가게 설계돼 있어요. 오를 땐 2배로 좋지만 떨어질 땐 2배로 아파요. 금감원장은 연속 하락장 땐 손실이 마이너스 37%까지 갈 수 있다고 직접 경고했어요. 더 무서운 건 이 상품의 숨은 함정이에요.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만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녹는 구조예요. 매일 2배를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조금씩 깎이거든요. 방향을 맞춰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쏠림이 진짜 심각해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코스피 합산 시총 비중이 절반을 넘어요. 두 회사의 순이익 전망 비중은 2026년 70%가 넘고요.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같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콜드오픈에서 1등이 코스피를 인질로 잡았다고 한 거예요. 좋을 땐 시장을 끌어올리지만 한 번 꺾이면 내 다른 종목, 내 연금, 내 펀드까지 같이 끌어내릴 수 있어요. 한 종목의 운명에 시장 전체가 묶인 거죠. 그럼 오늘 당장 뭘 점검해야 할까요? 신호별로 행동을 드릴게요. 첫째 신호, 내 계좌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비중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선을 드릴게요. 전체 투자금의 10%를 넘으면 한 종목 2배 베팅에 과하게 쏠린 위험 구간이에요. 10%를 넘는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세요. 특히 레버리지는 횡보만 해도 녹으니까 조금 더 오르겠지 하고 무한정 들고 가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둘째 신호, 상장이 기대인지 실체인지 가르는 분기점을 보세요. 지금은 전부 기대와 추정이에요. 회사가 공시로 또는 외신이 ADR을 한 주당 가격과 상장 일정을 발표하는 순간 그때가 기대가 실체로 바뀌는 첫 분기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SEC, 미국 증권당국도 특정 날짜의 도장을 찍어주는 구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 승인난데 같은 소문에 베팅하는 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돈을 거는 거예요. 셋째 신호, 상장 이후 미국 반도체 ETF에 실제로 편입되는지 ADR 거래량이 충분히 붙는지를 보세요. 이게 아까 말한 물량 문제의 답이에요. 글로벌 자금이 진짜로 빨려드는지 아닌지가 여기서 판가름 나요. 만약 상장은 했는데 거래량이 안 붙고 ETF 편입도 지지부진하면 상장했는데 별것 없네라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거래량이 탄탄하게 붙고 편입이 확인되면 그때가 재평가가 진짜 시작되는 신호예요. 넷째 신호, 한국 시간 6월 24일 새벽에 나오는 미국 마이크론 실적이에요.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보다 먼저 실적을 내서 메모리 업황의 풍향계 역할을 해요. 여기서 메모리 가격이 강하고 장기 계약이 늘어난다는 신호가 나오는지 보세요. 그 신호가 나오면 아까 말한 이익의 일관성이 한 칸씩 증명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이크론에서 경고가 나오면 하이닉스 기대감도 같이 식을 수 있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아요. 이미 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과 아직 안 사신 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보유 중이고 수익이 크게 나 있다면 일부는 차익을 실현해 현금으로 바꿔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상장 확정 전 출렁임에 대비하는 거죠. 아직 안 사신 분이라면 일이 됐다더라는 뉴스만 보고 지금 고점에서 한 번에 들어가는 건 가장 위험해요. 기대감이 잔뜩 반영된 가격이거든요. 들어가더라도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천천히 접근하세요. 그리고 공통으로 빚내서 투자하거나 레버리지 상품에 올라타는 건 이 구간에서 특히 조심하세요. 단기 출렁임이 예고된 상태에서 빚이나 2배 레버리지가 끼면 작은 하락에도 강제로 청산당해 회복 기회조차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난 하이닉스 안 샀으니 상관없어 하시는 분도 안심은 일러요. 혹시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나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본인도 모르게 이미 이 두 종목의 쏠림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내 연금이 어떤 자산에 들어가 있는지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행동 원칙은 단순해요. 확정 안 된 기대엔 전 재산을 걸지 않는다. 한 종목 레버리지 쏠림은 10% 안에서 관리한다. 마이크론과 상장 일정이라는 신호를 보고 단계적으로 움직인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이 환호할 때일수록 그 환호가 미리 반영된 기대인지 진짜 실체인지를 가르는 내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 기준이 없으면 남들 살 때 따라 사고 남들 팔 때 따라 팔며 휘둘리게 되거든요.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할게요. 하나, 25년 만에 1위 교체는 보통주 기준이에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친 전체 몸값으로는 아직 삼성이 위라는 것, 헤드라인 뒤에 진짜 숫자예요. 둘, 나스닥 상장은 호재이자 악재인 양날의 칼이에요. 길게 보면 TSMC처럼 재평가의 길로 갈 잠재력이 있지만 그건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익을 꾸준히 내는 실력이 증명될 때 오는 거예요. 짧게 보면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단은 변동성이 먼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출렁이고 길게는 우상향, 이 두 시점을 섞지 말고 분리해서 보는 게 핵심이에요. 섞으면 판단이 꼬여요. 셋, 진짜 위험을 떠안는 건 기대감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올라탄 개인이에요. 14조 원, 그중 92%가 개인이고 하락장 땐 마이너스 37%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행동은 내 계좌의 레버리지 쏠림 비중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1위가 바뀌었다는 환호는 분명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환호가 클수록 한 겹 더 들여다보는 것, 그게 휩쓸리지 않고 내 지갑을 지키는 진짜 시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6월 24일 마이크론 실적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하이닉스와 내 계좌에 어떤 신호인지를 사실로만 들고 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